다 죽고 다쳤습니다.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럼 그 대가로서 제주도로까지 갔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도 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부 복구로 해주고 어디에 민주하고 똑같이 해주고 핵 문제 생기면 미국이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이런 관계, 이런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지만 하는 거죠. 이거 도왔습니다. 특히 월남전 때 우리들 가정을 인원 30만 명, 한때 5만 명이 죽어나고 그리고 약 5천 명이 죽고 1만 명이 다치는, 그래서 한미 관계가 혈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고, 북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00만 굶어 죽는 대기근 속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고, 지금 북한에서 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70%, 나머지 30%는 군대라든지 평양에 사는 사람들, 노동당 간부, 계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북한에서는 하나의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번다, 시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간다, 얼마나 투지력이 있습니다. 외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할까요? 그만큼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만큼 북한은 개방되고 있습니다. 시장만큼. 이 시장 세력과 김정일 정권이 한번 대결을 했어요. 앞에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딱 요맘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세력이 반발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시장 세력이 곧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시장 세력은 북한의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가지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감옥 갈 사람도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탈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탈북자 가족들을 이제 처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 못하면 너무만.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이 되는데 1년에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아마 한 5천만 달러 됩니다. 북한에 굉장한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장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주는 캐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처라면 공을 던지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 시장이 있다.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정신을 해이하게 하는 남한 드라마도 시장에서 CD로 뽑혀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남한에서 보내는 라디오가 시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풍선 보내는 것, 지금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전략 또는 통일 전략은 풍선 보내는 겁니다. 풍선 보낸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지금까지 30몇 분 계속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풍선 보내는 것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걸 포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한에서 누가 풍선 보내는 한 사람이 보내고 있어요. 이민복이라는 탈북자가 요 한 사람이 보내는 게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돈으로 쳐서 한 2억 원어치, 2억 원어치의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 뒷받침이 되고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더 밀어가지고 한 200억 어치의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2천억 원어치 보냅니다. 북한 무너질 겁니다. 우리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공작의 수단은 돈과 인권과 정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인권, 정보를 북한의 시장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북한 체제를 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는 뜻은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통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중국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당고착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만의 고마운 우리 동포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김정일로부터 우리가 당할 때 김정일을 압박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소도 좀 줄이도록 만들고 공대처형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풍선을 통해서 진실을 전해주고 풍선을 통해서 돈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결정의 순간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하고 합치겠다 하는 결정을 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동독이 선거를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합치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됩니다. 그때 동독 사람들이 우리 공산당을 재건해가지고 독자적인 국가로서 서독과 평화공존을 하겠다. 그럼 지금도 서독, 동독 갈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독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서독과 합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주변 국가가 말리지 못했습니다. 소련도, 프랑스도, 영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통일을 원했습니다. 민족 자격주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원칙이죠. 민족 집단이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하고 합치려고 할 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이 끔찍하게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군대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면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단계가. 중국은 북한 정권을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중국은 현재로는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남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는 이런 가운데서 연 10% 성장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진국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민족들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가 조용해야 된다. 한반도가 조용하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딱 국가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진타오라도 그런 정책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이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까지 중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 민족주의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민족주의는 낡은 것이다. 보수 세력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민족주의는 그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때 북한과 남한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뭐냐? 7천만 민족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한명도 안 되는 민족 발해 세력을 쓰게 된다는 그게 진정한 민족입니다. 김정일까지 민족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민족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은 민족 발해 세력이니까 남북한의 7천만 민족의 손을 붙여가지고 김정일 민족 발해 세력을 쓸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보고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공작을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작을 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을 상대로 한 남한의 대북한 주민 공작과 중국 정부의 대북한 정권 공작이 진행되겠죠. 최종 승리는 아마 될 것이고 주민들의 마음을 잡은 우리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남한에서 통일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자유통일 세력. 그런데 남한에서 자유통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치를 하겠다든지 정부를 잡겠다는 세력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북한도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남한도 평화통일. 생각은 다 다릅니다. 북한은 평화적 적화통일, 남한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공통된 말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통일의 방법론만 있지 통일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일의 목표는 헌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도서로입니다. 따라서 북한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받아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하지 말고 자유통일.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대체해서 자유통일 하는 말로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은 우리 헌법적 명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민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인도적 의무이기도 하죠. 우리가 80세까지 사는 동안에 북한은 65세를 끝난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최소한 나이는 비슷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5살 차이. 제가 해방동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올해로 그만둬야 됩니다. 인생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될 일이 없으면 15년, 잘 살면 아마 90살까지도 살 수 있죠. 그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자들하고 놀기도 하고, 손자가 결혼한 것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즐길 수가 있습니까? 이 기회를 북한 사람들은 반납해버렸다. 최근에 돌아가신 김정일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자기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들로부터 수령님의 신뢰가 초래되면은 당신들은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관들을 모아놓고. 그때 황자엽 선생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너로부터 인민들의 신뢰가 빠지면 너 또한 고깃덩어리다. 인민들로부터 연자당할 고깃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